이것이 그 뒤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이어져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해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서로 모이고 흩어지고 갈라지고 또 뭉치고 오는지 이것 때문에 되게 좌절한단 말이야. 그런데 책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보자 이거야. 그래서 무장 독립전쟁은 우선 20년대만 잘라놓고 보면은 항상 복잡한 것들은 잘라서 하라고 그랬죠. 잘라서 하고 잘라서 다 정리되면 그 다음으로 이어가고 전체를 통찰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1920년대 무장 독립전쟁은 자 먼저 1920년 6월 달에 봉오동 전투가 전개됩니다. 봉오동 전투. 이 봉오동 전투라는 팩트는 무엇을 중시해서 이름 붙여진 거예요? 인간이야, 시간이야, 공간이야? 공간이죠. 봉오동이라는 공간을. 그러므로 이 봉오동이 어디에 쓰냐를 먼저 알아두는 게 중요해. 알겠어요? 지역적으로 봉오동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이 우리 지도 맨 꼭대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봉오동이야. 알았어요? 봉오동. 그래서 일본 놈들을 기습 공격해서 봉오동에서 일본 놈들 그 당시 그 한 1계중대가 2계중대 157명인가를 선멸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관동군, 포조군, 조선군, 일본군 3개 지대를 몽땅 불러들여가지고 독립군을 그 포위 선멸하러 와요. 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홍범도가 독립군을 끌고 여기에 있었던 누구한테? 김자진한테 합류해. 알겠어요? 그래서 백두산 건너에 있는 이 어디에서? 청산리에서 무슨 전투가 전개돼? 청산리 대첩이 전개. 알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약 3,300여 명을 살상합니다. 청산리 전투.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과 치른 전투 가운데 이렇게 대규모 적을 살상한 그런 전투를 뭐라고 그래? 대첩이라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둔 전투를 뭐라고? 대첩이라고 그래. 그래서 1920년 10월 달에 청산리 대첩이 전개되는데 역시 여러분 봐봐. 장소를, 공간을 중시한 이름이다. 알았냐? 여기가 뭐라고? 봉오동. 지도 맨 꼭대기가 뭐라고? 봉오동. 그리고 나중에 전개된 게 뭐라고? 청산리. 알겠죠? 그래서 이 청산리, 봉오동은 말이에요. 봉오동은 사람 이름 하나만 기억해. 홍범도를 기억할 것. 근데 청산리는 누구예요? 김자진 부대하고 홍범도 부대하고 합칩니다. 홍범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도 3개의 지대가 와서 협공을 했지만 우리 독립군 부대도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우죠. 그래서 청산리 80리 계곡에 일본 놈들을 유인해서 몰아놓고 한 줄로 쭉 서서 오는 새끼들을 5박 6일인가 밥도 못 먹고 밤낮으로 총을 쏴댔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총을 하도 쏴대니까 총열이 이렇게 달궈져가지고 이게 구부러져. 총알이 안 나가. 그럼 다시 이걸 눈으로 식히고 오줌 누워서 식히고 해가지고 알았어요? 이걸 다시 편 다음에 총을 쏠 정도로 그렇게 싸워댔으니 청사에 빛나는 청산리 대첩이 우리나라 전체 역사 속에서 대첩이 몇 번 있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자 위에 고구려 누가? 응? 연개소문이 수나라 군대를 괴멸시킨 무슨 대첩이 있어? 살수 대첩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대첩이 있어요? 고려 시대에 누가? 거란을 격퇴한 안희성 싸움이라고 하지 안희성 대첩이라고 하지 않잖아. 고려 시대에 무슨 대첩? 귀주 대첩. 그래 안 그래? 강감찬에 의한 무슨 대첩? 귀주 대첩. 거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순신의 한산 대첩. 그죠? 한산 대첩.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알겠어요? 여기 대첩이 많지 않아. 그리고 뭐? 청산리 대첩. 청산리. 그러나 여러분 일본은 두 차례의 이런 큰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은 아예 간도 전체를 초토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펼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1920년 11월 달에 전개된 뭐예요? 간도 참변이에요. 우리가 2번은 이겼지만 간도 참변 때는 완전히 간도가 1920년 간도가 쑥대밭이 되는 거야. 이 간도 참변의 또 다른 이름이 경신 참변이라고 그래요. 자, 봐라 얘들아. 같은 사건에 두 이름이 있다? 하나는 뭘 중시한 이름이에요? 공간을 중시한 이름. 또 하나는 뭘 중시한 이름이야? 시간을 중시한 이름. 경신년에 일어났으니까 경신참변. 간도에서 일어났으니까 뭐라고? 간도참변이라고 한다. 됐나? 그래서 순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리고 간도참변 이후에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이러다가는 애들까지 늙은이까지 다 죽겠구나. 간도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겠구나. 떠나자. 더 이상 간도에서는 독립운동하기 힘드니까 떠나자. 그런데 마침 이거 봐.
1917년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가 뭐가 됐다고 그랬죠? 소련이 됐다고 그랬죠? 이 소련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대. 약소민족 해방운동을 도와주겠다. 너네들이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약한 조선을 우리 소련 붉은군대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일본 놈들 때문에 도저히 몸둘 곳이 없는 간도가 완전히 불바다가 됐으니까 피할 장소를 찾고 있던 조선은 이때 어디로 떠났냐면 저 멀리 자유시를 향해서 갑니다. 자유시는 스보보드니라고 러시아 말로 스보보드니라는 말이 자유라는 말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시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이만이라고도 하고 이만 또는 뭐 그 알렉세브스크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자, 그 자유시를 향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게 가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러시아 붉은 군대한테 속아가지고 우리 독립군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립군 내부에서도 좌우 갈등이 생겨나고 특히 러시아 붉은 군대한테 당해가지고 독립군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1921년 자유시 참변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자유시 참변을 당한 그 군대가 누구냐 하면 사람이 나와, 사람. 이 사람 이름이 나오면 서일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간대. 이때 서일 끌고 간 군대가 대한독립군단이에요. 아까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군대는 대한독립군이야. 오케이? 김자진이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이끈 군대는 뭐예요? 북로군정소군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서일이 간도참변 이후에 간도참변을 피해서 자유시, 러시아와 중국 경계에 있는 자유시로 이동했을 때 군대는 대한독립군. 이때 독립군 약 4천여 명을 끌고 가다가 결국은 자유시에서 대참변을 당하고 다시 컴백해 돌아옵니다. 다시. 그래서 컴백해 돌아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돌아오자 해서 이때 만들어진 우리 독립군이 3부가 만들어요. 3부. 자, 보세요. 3부는 복잡하죠? 3부는 정의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세 개의 부로 다시 나누게 된다. 알겠어요? 다시 맨 밑에가 참의부, 그 다음에 정의부, 그리고 신민부. 이 순서를 봐봐. 자유시 참변을 피해서 남쪽에 내려온 독립군들이 세 개의 독립군으로 갈라지게 됐다. 뭐라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여기는 자유시 참변 이후의 독립군들입니다. 공간을 또 봐야 돼, 공간을. 자, 지금 이 내용이야, 이 내용. 간도가 불바다가 되니까 저 멀리 자유시로 이동했었는데 이 자유시에서 자유시 참변을 당한 독립군이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압록강 건너에 참의부를 세웠어. 그리고 그 위에 정의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신민부를 세웠어요.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참정신이야. 오케이? 이걸 뭐라고? 3부라고 그래. 다시 아래서부터 뭐라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놈이 참의부입니다. 왜 잘 나오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애가 독립전쟁 하다 보니까. 참의부는 김구랑 관련돼, 김구. 알겠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직할이었으면 직할. 알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3부는 전부 다 뭐냐? 하나의 독립 군대이면서 플러스 뭐예요? 정부로서 구실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한테 행정 지도를 하기도 하고 세금도 걷고 교민들을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야. 알겠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 3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3부.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겠어요. 다시. 지호야, 정신 차려. 어디가 어디. 자꾸 공자님 만나러 가고 있어. 3부. 다시. 3부는 맨 밑에부터 뭐라고? 참정신. 오케이? 참정신. 3부 정체가 뭐라고? 자유참변 이후 다시 퇴각한 독립군들이 다시 재정비한 독립군을 3부라고 한다. 문제는 뭐냐? 이 3부 안에 좌우가 갈라져 있어요. 서로 싸워. 무슨 말 알겠죠? 봐봐, 얘들아.
국내에서도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좌익과 우익이 서로 싸워가지고 지금 신간회가 뭐야?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됐죠. 그것처럼 독립군 내부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를 도와준 러시아 붉은대를 쫓아야 돼. 그들의 사상을 받아야 되라고 하는 좌익 독립군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그 새끼들 때문에 떼죽음 당해서 이 나쁜 놈들 절대 나는 독립군 러시아 놈들하고는 상대를 안 할 거야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자진이에요. 알았어요? 김자진은 극렬한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 그냥 완전히 혀를 내두르는 치를 떠는 그런 김자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송정국의 외할아버지죠? 김자진이가. 송정국이 아니라 누구야? 송일국. 송정국이 축구선수고 미안해. 알겠죠? 이렇게 해서 3부가 이제 결성된. 봐봐 얘들아. 위치, 3부 성격.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3부가 전개되게 되었다. 야, 안 되겠다. 이거 우리 통합하자라고 해서 통합운동. 3부의 통합운동이 전개되더라.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20년대지만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1928년에 혁신의회와 이렇게 3부가 둘로 나눠지게 돼요. 다시. 알겠어요? 결국은 뭐냐? 결국은 여기서도 좌익과 우익이 서로 손을 잡자는 취지에서 통합운동이 전개되지만 결국은 완전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혁신의회, 국민부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통합 모양을 보이더라. 알겠죠? 이렇게 1920년대 국내 항일운동, 1920년대 국외 항일운동을 봤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30년대 이후에 45년까지의 국내 항일운동은 별로 복잡할 게 없어요. 자, 봐봐. 이때 핵심은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행한 정치는 뭐냐? 한국 신민화 교육을 하고 우리 내선 일체 교육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을 표방하고 우리 민족 정신을, 우리 민족 혼을 빼내갈 때 우리는 뭐였어요?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어를 지킨다, 한 민족의 혼을 지킨다, 한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야. 하나는 뭐예요?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언어야, 언어. 알겠어요?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알겠죠? 그래서, 한글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이런 민족문화 수호운동이 전개되더라. 이 당시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앞장섰던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잘 나오는데 아주 유명해서 여러분도 이미 익히 들었던 사람들일 거야. 알겠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역사가입니다. 신채호. 알겠죠? 신채호.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있었고 신채호와 함께 박은식, 그 다음에 또 정인보, 문일평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민족주의 역사학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알겠어요? 일제시대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발벗고 나온 사람들인데, 자,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신채호인지 박은식인지를 구별하게 나와요. 다시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문일평. 뭐라고? 민족주의사. 신채호인지 박은식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신채호는 뭐냐? 신채호는 주로 고대사 연구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래서 조선사, 민족주의 사학, 이렇게 옛날 고대사 연구에 박차를 가했고, 특히 신채호가 항저한 것은, 야, 나라를 빼앗기더라도 우리 민족 고유한 사상, 우리 민족 고유한 어를 간직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신채호는 이걸 주장했어요. 낭가 사상을 주장했어요. 신채호가 강조한 이 낭가 사상이란 바로 무슨 정신을 말한다? 화랑 정신을 말해요. 알겠죠? 우리 고유한 사상인 화랑 정신만 간직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전통 사상, 우리의 전통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박은식이는 어를 강조해서 얼. 그래서 얼이 아니라 미안해요. 혼을 강조해서 혼. 박은식이는 조선 혼을 강조해서 혼.
그래서 이렇게 신채호가 난가상을 중시했다면 박은식이는 혼을 강조하고 정인보가 어를 강조했죠. 얼. 문일평이는 이것을 심이라고 심, 마음심. 그래서 혼, 얼, 심, 난가상 전부 다 사실은 뭐야? 이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우리 고유한 우리 뭐예요? 민족 전통 정신이죠. 그래 안 그래? 우리 고유한 우리의 전통 정신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전통 정신을 다른 말로 뭐라고? 신채호는 난가사상, 박은식이는 뭐? 혼, 그죠? 정인보는 뭐? 얼, 문일평은 뭐? 심, 이렇게 나눌 줄 알면 돼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교재 들어가서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1907년에 주시경 선생이 국문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일제시대에 와서는 일본이 드디어 1940년대 가지고는 아예 우리말을 못 쓰게 만들었죠. 그래 안 그래? 우리말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냐? 한글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운동이 전개.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따가. 헷갈려 갑자기. 그 다음에 국외에서는 뭐냐? 국외에서는 이렇게 민족문화 수호운동은 역사와 우리 한글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국외에서는 이거 보세요. 자, 이 혁신의회, 국민부 이런 독립운동 단체들이 1931년에 드디어 이제 그 중국과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해요. 한중 연합작전. 그래서 1931년, 2년 한중 연합작전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알겠죠?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알겠어요? 또는 중국 호롱과 또 중국 의용과 손잡고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했다는 게 여기는 30년대, 여기는 20년대고, 1930년대 얘기입니다. 30년대.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더니 드디어 김구 선생이 뭘 만들었어요? 한국 뭘 만들었어? 광복군을 만들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드디어 임시정부의 직할 군대로서 한국 광복군을 충칭에서 만들게 되더라. 충칭. 1941년에 충칭에서 여러 독립군들을 통합해서 한국 광복군을 만들게 되고, 이때 좌익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도 김원봉 같은 사람이 넘어와서 1938년 여기에 참여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너무 복잡해. 여기에 그리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많아서 교재를 보면서 이 부분을 섬세하게 정리를 하기로 해요. 알겠죠?